여러분 안녕하세요. 행정의 달인 박교수 TV의 박지현입니다. 교수님, 오늘은 어떤 내용 소개해 주실 건가요? 오늘은 제법 많은 분들이 문의를 하는 게 사항인데요. 비영리 사단법인의 정관 변경 절차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에는 어떤 유형이 있나요? 법인의 종류가 참 다양한데 이제 일단 범위를 좁혀서 그 행정의 우리 그 업무 영역에서 본다고 한다면 비영리 사단법인 그리고 비영리 재단법인 또 유사한 것으로서 비영리 민간단체도 있고 임의단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제외하고요. 일단 법인께 인정되는 비영리 사단법인하고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구분할 수 있겠는데 오늘은 그중에서 비영리 사단법인의 정관 변경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영리 사단법인의 정관은 어떤 경우에 변경하는 걸까요? 그 변경을 하는 사유를 보게 되면 정말 다양한데요. 일단 어떤 그 단체가 모여가지고 법인격을 취득하려고 하는 분들은 마음이 일단 급하죠. 그러니까 막 빨리 어떤 실체가 나오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비영리 사단법인의 그 설립 인가를 받는 것만 이제 관심을 두고 그 담당 주무관청에서 요구하는 그 목적을 정하고 사업 범위를 정해서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의 마음이란 것이 한번 이제 하다 보면 또 생각 바뀌잖아요. 그때는 이제 몇 가지 사업을 정해서 뭐 이것만 우리가 하자 했는데 하다 보니까 아쉽죠. 하다 보니까 유사한 이런 것도 하고 싶고 또 이제 비영리지만 목적 사업의 범위 내에서는 수익 사업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야 이런 거 하게 되면 뭔가 수익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논의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정관을 변경해야 됩니다라고 이제 안내를 이렇게 받고 문의 전화를 주는 분이 많죠. 그래서 일단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그런 취지에서 변경을 하는 그런 경우가 이제 많고요. 근래 들어서는 더 많은 유형이 지정기부금 단체 등록. 이게 왜냐하면은 이 비영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리 활동을 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그 단체가 활동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물론 이제 그 단체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어떤 순수한 어떤 그 열정과 의지, 물론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게 운영되려면 자금이 있어야 되죠. 근데 그 회원들의 회비, 이게 이제 한 개인에게 매달 이렇게 납부하게 한 회비가 그것도 액수 한정이 있지, 뭐 1인당 매달 100만 원씩 이거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적은 금액 회비를 납부해가지고 그걸로 재원을 충당해서 그 활동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쉽죠. 항상 자금의 어떤 부족 때문에 어떤 애로사항을 겪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야 이런 이제 단체가 지정 기부금 단체로 등록을 하게 되면은 이제 회원이 아닌 경우에도 우리 법인의 취지에 동의하는 그런 사람들로부터 기부금을 할 수 있겠더라라고 이제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게 괜찮네라는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지정 기부금 단체 등록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이제 요건이 충족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이 바로 정관에 지정 기부금 단체 등록을 하기 위한 홈페이지 또는 블로그에 주소가 정관에 기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걸 처음부터 하는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정관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가 근래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비영리 사단법인의 정관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변경하는 건가요? 일단 정관 변경의 필요성을 이제 느꼈겠죠, 구성원들이. 그러면 그걸 위해서 내부적으로 거쳐야 될 절차가 있고 외부적인 절차는 있는데 그걸 나누어서 내부적으로는 일단 비영리 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은 총회를 거쳐서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총회는 뭐 아시는 바와 같이 정기총회하고 임시총회로 구분되는데 아무튼 정기총회이건 임시총회이건 그걸 이제 거쳐야 됩니다. 그러려면 또 총회 개최 공고도 해야 되고 또 그걸 하기 전에 먼저 이사회 이제 회의도 있어야 되고 그러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총회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총회를 거치려면 그 전에 또 7일 이상의 기간을 두고 총회 개최 공고도 해야 되겠죠. 이 공고를 하고 또 총회 개최를 한 다음에 이제 그걸 신청하기 위한 그 서류가 꽤 많은데
일단 공고문도 이제 준비해놔야지, 또 총회 참석한 이 참석자 명부도 준비해야 되고, 또 정관을 이제 어떻게 바꾸는가라고 이제 비교할 수 있는 대조표도 있겠죠. 그런 것들을 준비를 다 해야 됩니다. 이 준비할 서류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제법 많습니다. 그러니까 최초 법인을 설립할 당시에 준비했던 자료의 거의 한 절반 이상 정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걸 다 준비한 다음에 법인 설립을 신청해서 허가를 받았던 당시에 주무관청하고 또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주무관청에 요청 서류를 준비해 가지고 제출하고 그 변경 허가증을 이제 받게 되면 그걸로 되지만 특히 중요한 것이 이제 지정 기부금 단체 등록을 하고자 할 때는 그걸 가지고 또 국세청에 제출해야 될 서류가 또 몇 가지 또 있습니다. 그걸 별도로 준비해 가지고 국세청에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 주무관청에 신청하는 서류하고 국세청에 일단 일선 세무서겠죠. 세무서에 제출한 서류는 전혀 별개입니다. 그래서 그걸 다 준비해 가지고 제출을 하게 되면 이제 지정 기부금 단체 등록을 받게 되겠죠. 정관 변경을 할 때는 기간이 어느 정도 소요되나요? 일단 방금 말씀을 드린 대로 법인 내부 절차를 거치는 것만 해도 일단 7일 이상의 기간을 공고해야죠. 또 총회 끝나면 이제 이런저런 서류 준비하고 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법인 내부적인 절차를 거치는 것만 해도 최소 15일 이상 또는 뭐 이런저런 것들이 잘 안 되면 뭐 한 달 가까이 시간이 걸리겠죠. 그런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생각하시고, 그 다음 주무관청의 허가 절차는 모든 서류가 다 완비됐을 때 이제 제출이 되게 되면 원칙적으로는 10일이지만 주무관의 어떤 검토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또 시간이 며칠은 또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한 달 가까이 걸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내부적인 단계에서 소요되는 기간하고 또 주무관청에서 요구하는 그런 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해서 또 심사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면 이게 한 달은 금세 지나갑니다. 그래서 한 달에서 또는 두 달까지 이렇게 소요가 되게 됩니다. 지정 기부금 단체 그 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는 1년에 딱 4번 있습니다. 항상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1월, 4월, 7월, 10월, 1, 4, 7, 10 4달에 한 번씩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변경 신청을 하고 국세청에 일선 세무서에 이걸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맡기는가 이걸 잘 보시면서 제출의 일정을 잡아야 되는데, 만약에 국세청 이른바 세무서의 제출 기간에 하루만 경과해도 3달을 기다려야 됩니다. 사사분기로 나누기 때문에 한 번 기회를 놓치면 다음 분기로 넘어가요. 그래서 그 기간을 잘 살펴서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거, 이게 아주 여러분들이 유념해야 될 매우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보다 이제 상세한 내용들에 대해서 상담을 원하시면 항상 위편에 써 있죠. 써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 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